타인의 인생을 미천으로 도박을 하려면 내 인생도 같이 걸어야지. 성장이 필요한 당신을 위한 심리 테라피. 1. 고립된 왕은 한낱 개인일 뿐이다. 고립감은 크게 자발적 고립감과 사회적 고립감으로 나뉜다. 먼저 자발적 고립감은 어떤 일을 도모하기 위해 스스로 잠수를 타거나 무언가에 몰두하는 과정에서 사람들과 멀어질 때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외로운 감정이다. 반면 사회적 고립감은 본인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배척당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다. 집단으로부터 떨어졌을 때 찾아오는 소외감, 외로움, 허탈감, 박탈감, 불안함 등으로 예를 들 수 있다. 자발적 고립감이 애착의 문제라면 사회적 고립감은 시스템의 문제에 더 가깝다.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의 병폐로 생겨난 감정이다 보니 해결책도 마땅치 않다. 고립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 3가지 방법을 추천하고 싶다. 첫 번째는 자책을 멈추는 것. 두 번째는 판타지를 깨부수는 것. 세 번째는 연대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자책을 멈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자기 비하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내부에서 오류가 일어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외부가 아닌 내부, 즉 내가 못나서 발생한 거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애당초 열등감은 혼자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아니다. 비교할 대상이나 부러운 환경이 없다면 생겨나지 않았을 감정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안겨주는 열등감이나 박탈감, 허탈감을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팩트와 열등감을 구분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고립감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방법은 판타지를 깨부수는 것이다. 내 인생은 특별할 거라는 판타지, 나만 빼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 보인다는 판타지가 얼마나 허황된 발상인지 깨달아야만 현재 자신을 압도하고 있는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인생을 동그란 파이에 비유해 보자. 인생이란 파이는 채우는 것과 줄어드는 것을 수용하는 과정이지 완전한 동그라미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파이를 가질 수 없는 게 인생이다.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파이는 전체가 아니라 파이의 일부는 한 조각일 뿐이다. 아니, 반 조각일 수도 있다. 사회적 고립감에서 벗어나는 세 번째 방법은 연대감을 지향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는 일이 버겁다면 SNS를 통해서라도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 알고 지낸 사람 말고 조금 다른 영역의 사람과 풍성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길 권한다. 관계에 있어서는 나와 너가 아니라 사회와 나를 중심으로 두는 게 핵심이다. 일회성 재능 기부, 불우이웃 돕기 등 봉사활동은 물론 일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텀블러 사용도 사회적 관계 맺기의 일환이 될 수 있다. 이런 행위는 사회가 나를 받아주길 기다리는 수동적 태도에서 내가 먼저 다가서는 능동적 태도로 마음가짐의 변화를 불러온다. 고립된 왕은 한낱 개인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다. 한 나라의 왕이라도 명령을 들어줄 사람이 없고 수행할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한다. 고립된 왕에서 힘있는 개인이 되길 바라며 인생의 암흑기 또는 인생 혹한기를 건너고 있는 당신과 나의 건투를 빈다. 상대적 박탈감에서 벗어나는 4가지 방법.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려면 다음 4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다. 가장 먼저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의 리스트를 정리한다. 가족이나 친구, 물건, 사진, 취미,
취향 등을 정리하다 보면 자신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문제는 그것을 과소평가하는 데서 시작된다. 두 번째 방법은 총체적 비교다. 물론 박탈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당장 비교를 멈추는 것이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라는 생각으로 타인은 타인의 자리에 나는 내 자리에 그대로 두면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자신과 타인의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비교하면 고작 일부분일 수 있는 상대의 성과에 덜 민감해질 수 있다. 비교는 자신이 가진 게 없어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모른 척할 때 나타나는 나쁜 버릇임을 기억하자. 세 번째 방법은 거리두기다. 박탈감을 준 상대가 자신이 범접하기 어려운 유명인이라면 그나마 낫다. 그러나 그 대상이 가까운 친구일수록 이야기는 달라진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참지 못하는 게 인간이다. 그도 그럴 것이 배고픔은 절대적 빈곤, 절대적 결핍이지만 배 아픈 건 상대적 빈곤, 상대적 결핍이다. 한마디로 상대적 상실감을 불러오는 것이다. 만약 친구로 말미암아 현재 자신이 진심으로 불행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잠시 심리적 거리두기를 권한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게 집중한다. 달리기를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달리기만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좋은 운동도 없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습관이 되면 달리면 달릴수록 상쾌한 기분이 든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건강한 자기감으로 연결되며 상대적 박탈감을 줄여주는 효과도 불러온다. 상대에 대한 미움이나 시기심이 자신의 도래한 도취감으로 감정의 맞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대적 박탈감은 상대방이 무엇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이슈이다. 자신을 얼마나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선을 가졌는가와 관련된 판단의 문제라는 말이다. 내 것에 집중하면 남의 것이 보이지 않는다. 비교는 내가 가진 게 없어 일어난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외면하고 모른 척할 때 나타난다는 점을 기억하자. 인정 욕구의 끝판왕, 인증자아의 등장. 우울하다고 이야기해봤자 분위기 망치지 말라는 소리나 듣죠. 저 혼자 편하자고 다른 사람들까지 우울하게 만들 필요도 없고요. 친구들한테 속내를 드러내지 않은 지 좀 오래됐어요. 주변 사람에게 아픈 마음을 털어놓으면 위로는커녕 진지층, 고민층, 오글거리는 감정쟁이라는 이야기를 듣기 일쑤다. 도대체 언제부터 타인에게 우울한 마음을 표현하는 게 부담스럽고 불편한 일이 되었을까? MZ세대는 인증 인생이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일상을 무대화시키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이들은 각자 준비한 무대에 맞춰 자신을 힙하게 포장하는 능력도 좋다. 그래서일까? 진료실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새로운 자아가 보인다. 바로 인증자아다. 인정 욕구를 능가할 만큼 가히 파괴적인 힘을 지닌 게 바로 인증 욕구가 아닐까 싶다. 나는 인증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나 할까? 문제는 오프라인의 삶과 온라인의 삶의 격차다. 소셜미디어에서 환영받는 사람은 몇 년째 취업을 준비하고 연애에 실패하고 대출금을 걱정하는 실제 자기가 아니라 샹들리에처럼 화려하게 빛나는 인증자아다. 이 인증자아는 슬퍼서도 안 되고 비루해서도 안 되며 여왕처럼 항상 도도해야 한다. 매일 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밤을 새우는 진짜 자아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 모든 것이 또렷한데
나만 흐릿해지고 있음을. 모든 것이 바뀐 세상에서 나만 저렴해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곧 타인의 인정을 받는 데 실패했음을 뜻한다. 이는 죽기보다 싫은 일이다. 독이 든 성배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자꾸 인증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집주인이 오랜 시간 집을 비우면 그 집은 망가진다. 자아도 마찬가지다. 주인이 찾지 않는 빈집에서 오롯이 혼자 남은 진짜 자아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저 자신이 망가지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다.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는 우울한 사람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인증자아를 진짜 자아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찾아온 마음의 병을 쉽게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그러나 우울증은 진짜 자아가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경고하는 시그널이다.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진짜 자아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다. 인증 자아의 주요 무대인 인스타그램 계정은 그대로 운영하고 비공개 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진짜 생활을 올리게 했다. 댓글 수나 좋아요 개수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말이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인생의 비것도 괜찮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을 맞게 된다. 다만 이때 인증 자아의 활동 무대와 진짜 자아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카를 G 융은 자기 인생의 비컷을 마음 놓고 전시해도 되는 장소를 테메노스라고 불렀다. 일종의 자기만의 방으로 자신의 열등 기능이 신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가리킨다. 이 공간은 어떤 행동을 해도 비난하는 사람이 없기에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되는 종교적 장소와 비슷하다. 평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드러내지 못했던 솔직한 모습이 자주 등장할수록 진짜 자아는 건강해진다. 인생이 어떻게 완벽한 A컷일 수 있겠는가? 그동안 숨기느라 제대로 마주한 적 없는 진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부족함을 숨기고자 열심히 착용했던 열등 페르소나를 벗어던질 권리를 자신에게 주었으면 좋겠다.